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지난 1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압승으로 끝나서 민주당 지역 지지 정서가 오히려 더 짙어졌습니다. 민주당 견제 세력이 약화됐고 소수 정당과 직능 대표성도 그렇게 많이 강화되지 않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유리천정을 뚫고 당선된 화제 당선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화제 당선자 두 분을 모시고 선거 때 겪었던 얘기 그리고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신용 당선자부터 자기 소개를 먼저 해주십시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일하게 장애인의 몸으로 전국에서 최중증 장애를 가지고 경선과 선출직으로 처음 당선된 신용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진보당 당선자 지역에서는 처음 진보당 출신 당선자가 나왔는데 손준영 당선자 인사하십시오. 네, 저희 익산시 4선거구에서 선출된 진보당 손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두 분이 당선이 돼서 그래도 민주당의 이 압승하는 민주당 그 독점 정서가 아주 더 짙어진 그런 선거에서도 소수 정당 그리고 장애인 당선자로서 그래도 좀 지방 선거에서 좀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당선된 소감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신용 당선자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아직까지도 실감을 다 못하고 있고요. 또 저를 선택해 주신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의회 이게 선출직으로서 이렇게 나왔다. 또 왜 이 의회 선출직이냐? 비례도 있고 한데 네. 이런 부분에서 의미 있는 이번 선거 유세 활동이었고 또 당선으로서 좀 나름대로 보람되고 또 우리 장애인이나 소수 약자들에게 귀감이 되지 않았냐 자축하고 싶은 그런 소감입니다. 약간 감회가 참 남다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손인영 당선자도 소감 말씀해 주십시오. 네, 비슷한데요. 뭐 대선 이후에 정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민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저 또 나온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현역 세 분하고 같이 경쟁해야 되는 소수 정당의 원외 정당인 정치 신인인데 주민들이 선택해 주셔서 너무 사실 감사드리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원래 지방 기초의원이라는 것은 정당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은 일 잘하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요. 그거에 대한 선택인 것 같아서 더 기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지방의회에 이제 진출하게 됐습니다. 이런 시의회 선거, 시의원이 되겠다 하고 나선 그런 동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인영 당선자부터 왜 내가 시의원을 하고 싶었는지 이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원래 이제 시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발로 뛰고 주민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그리고 그 좋은 정책을 이제 만드는 그런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는 의원들의 역할은 꼭 그렇지만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 2년 동안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예산 참여 운동이라든지 아이스팩 재사용 운동을 하면서 많은 주민들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런 목소리에 조금 더 큰 목소리를 좀 내보고 싶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역 활동 과정에서 느낀 바가 커서 네. 지방의회에 이제 도전하게 됐다는 얘기고요. 신용 당선자도 이 지방의회에 진출하게 된 동기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도 많이 화제가 돼 있죠. 그건 뭐 보시는 시각에 따라 특이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일반 생활 정치 속에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그리고 노인, 여성, 다문화, 아이동들 이런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의견들이나 이들과 생활하면서 그분들이 전하고 싶은 의견들 또 소리 네. 이런 것들 잘 기울여 듣지 않는 부분들이 좀 사회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전달하고 싶고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은 좀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싶어서 이렇게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목소리를 예. 내보는 그런 것이 이제 동기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이제 이 여건이 특히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거를 치렀다는 점에서 그런 가운데서 승리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일이 무엇인가? 신용 당선자, 어떤 것이 어려웠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어려움을 못 느꼈어요. 네. 또 워낙에 또 이렇게 활동하는 걸 좋아하고 또 이렇게 사람 만나고 대화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뭐 크게 어려움이나 힘든 건 없었는데 일기, 네. 이 날씨에 대해서 너무너무 뜨겁고 힘들고 이걸 그러면서 우리 그 시민들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해필 왜 농번기 때냐, 또 해필 이게 뜨거울 때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처럼 이 자연 일기는 어떻게 극복하기 힘들더라고요. 네, 뭐 특히 일기는 중증 장애인이다 보니까 예. 더욱더 일기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더 컸을 예, 거라고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손진영 당선자께서는 어떤 점이 어려웠습니까? 뭐 어려운 점 저는 많았어요. 네. 네. 우선 뭐 초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에 대한 낯설음 그리고 낮은 인지도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저는 2월 18일 예비후보 등록을 했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이 엄청 길었거든요. 네. 100일 정도가 넘었기 때문에 체력의 한계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정말 꼽자면 가장 힘든 건 주민들이 저에게 들려주는 그런 패배감에 관련된 말들이었습니다. 호남에선 안 된다. 민주당 텃밭에서 진보당 되기 어렵다. 열심히는 해라. 이번에 그냥 얼굴만 알리고 다음에 또 도전해도 되지 않냐. 이번에 떨어지더라도 크게 실망하지 마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항상 가슴을 많이 찔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원의 소리를 해주신 주민들과 그리고 늘 함께 해준 당원들 덕분에 힘내서 잘 견딘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손진영 당선 쪽에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민주당 그 후보자가 아닌, 네. 정말 그 소수 정당인, 그리고 원내 정당도 아니고, 원외 정당의 진보당의 후보로서, 민주당의 어떤 벽이랄까요? 어떻게 느꼈습니까? 직접 현장에서. 그 매일매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소수, 힘이 약한 약자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왜 그분들이 힘들어하나 하면 거의 대부분 배제, 차별, 뭐 소외 이런 것들 아닙니까? 네. 근데 전 그런 것들이 늘 많이 느껴졌던 것 같고요. 제가 명함을 주면 당이 민주당이야 하고 물어보시고 진보당은 도대체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거대한 민주당만이 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늘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당은 정말 힘들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어떤 뭐 정치 우리 현역 의원들에 대한 어떤 벽 이런 들 접하는 것보다는 주변 그런 환경들이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 이 선거에서 승리한 요인이 무엇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신용 당선자께서는 승리의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먼저 주민의 선택이겠지요. 이제 주민의 선택이기 전에 후보자로서의 역량과 후보자로서의 노력 이것이 먼저였고 먼저 이해가 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손진영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약자 소수 정당 이런 거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네. 민주당 후보였지만 1-다번이라는 민주당원이지만 당원이 아닌 그런 느낌.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뭐 소수 정당이랄까 소수 약자 이런 부분들을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이 지역에서 민주 쪽에 민주당 외에 무소속 의원들도 많이 당선이 되셨고 또 열심히 하시는 우리 손진영 의원처럼 이게 진보당도 되고 또 저같이 특이하고 좀 겉모습이 다른 이런 사람들도 당선을 시켜주는 우리 시민들이 성숙한 선거 문화가 아니냐 여기에 대한 그 선거에 대한 좀 그런 것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손진영 당선자께서는 어떻습니까? 승리의 원인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원인.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농부는 거의 1년 내내 밭을 갈고 있다고 그런 말 하는데요. 그러니까 척박한 땅에서 늘 묵묵히 그리고 산을 옮긴다는 그런 무공예산의 마음으로 저는 뛰었는데요. 그 승리의 원인을 뭐 하나로 찾기는 어렵겠지만 하나를 말씀드리려면 바로 주민 속으로 주민과 함께 네. 동고동락했던 것들이 선거 기간 내내 빛을 많이 발휘하지 않았나. 그리고 마지막까지 만난 모든 주민분들이 가장 열심히 한 후보, 정말 현장에서 매일 발로 뛰는 후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런 것들이 승리에 큰 디딤돌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주민과 함께는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환경 활동 그리고 주민 참여 예산 활동 이런 것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어떤 시의원이 되고 싶은가? 자기 어떤 그 시의원 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손인영 당선자께는 어떤 시의원이 되고 싶습니까? 보통 정치하면 그리고 저희는 대리 정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네, 말하자면 이제 주민의 대표로 뽑힌 사람들인데 주민들은 결국은 정치에 소외되거나 주인공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좀 추상적인 개념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민들을 정치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다. 그리고 새로운 모델을 좀 만들고 싶다는 큰 여러 가지 방향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의원 하나가 능력이 좀 뛰어나서 일을 좀 빨리빨리 잘 처리하고 민원을 잘 해결하면 참 좋고 좀 능률적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어려운 난제가 있거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주민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원이 되고 싶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희 진보당에 있는 수많은 이번에 당선된 의원들뿐만 아니라 낙선된 의원들도 많이 했었던 모델이 있는데요. 그런 주민대회라든지 이런 모델을 좀 발굴해서 주민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네, 주민과 함께하는 의원 되고 싶다는 말씀하셨어요. 신용 당선자는 어떤 시의원이 되고 싶습니까? 누구나 다 이런 말씀하시죠. 예, 주민과 함께하겠다. 주민과 함께하겠다 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주민이 뭘 원하고 주민이 무슨 말을 하고 또 어떤 것을 보여주는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그 행보라 할까요? 의정활동 그런 것이 또 필요할 것이고 저 이번에 캐치 플랜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이었어요. 네. 모든 일에 있어서 주민이 원하는 것은 함께 보고 함께 듣고 이 부분을 같이 해결하는 신속한 일꾼이 되자. 이런 시의원이 되면 어떨까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의정활동 이제 첫 의정 단상에 이제 오르게 됐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의정 활동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준비가 잘 돼 있어야 좋은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좋은 의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현재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손진영 당선자께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어떻게 준비를 네. 하고 있습니까? 일단 선거 직후라서 주민들 만나면서 감사 인사 드리면서요. 틈틈이 그 비는 시간에 제가 어떤 상임위에서 일을 할 것인지 이런 고민과 방향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물론 제가 어디서 일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될 수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건복지위에서 제가 고민했던 내용들을 좀 풀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선거 때 제가 주민들한테 제시했던 여러 가지 공약과 그리고 주민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소소한 민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민원들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지금 공부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신용 당선자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손진영 의원이 다 말씀하셨어요. 네. 물론 그 부분이 중요하죠. 근데 모든 일은 현장에 있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전제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 듣고 이 느낀 점, 이 차이점을 명확하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주민들의 대화를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거든요. 소소하지만 1cm 우리 장애인도 보면 1cm의 이 공포라는 게 있어요. 네. 이 턱이 있는데 1cm도 안 되는 턱에 걸려서 사고로 인하는 경우 그리고 우리 그 실버 유모차를 끄시는 우리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보행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는 이런 것들 소소하거든요. 이런 것들 소소한 일을 좀 신속하고 또 일처리 할 수 있게끔 행정에 바라는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 고치기가 더 어렵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현실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또 벽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데요. 이제 시의원 이제 등원을 하게 되면 참 이건 내가 첫 번째로 이것은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 어떤 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신용 당선자는 뭐 생각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제가 생활장치를 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느끼는 벽들이 있어요. 큰 요구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소하고 작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본인 중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론이나 행정의 획일적인 그런 개선이 아닌 지방의회에서는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현장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먼저 해야 하지 않냐. 의원 중심이 되는 것보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손인현 당선자께서는 이제 등원하시면 첫 번째로 이것을 먼저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다. 이런 과제가 있습니까? 번호를 매긴 적은 없고요. 네. 어, 좀 우선순위 앞에 네. 있는 거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익산 시정의 방향 그리고 집행부의 업무 보고 이런 것들이 좀 있을 텐데요. 최대한 빨리 업무 파악하고 꼼꼼하게 점검해서 익산의 시정을 좀 최대한 빨리 파악하는 것, 네. 우선 그것이 가장 저한테는 좀 먼저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2년도에 이제 추경이라든지 제가 먼저 해야 되는 어떤 조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방향을 좀 큰 틀에서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업무 파악을 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 초선이기 때문에 지금 뭐 지방 정치에 대한 경험이 좀 없는 분들입니다. 두 분께서는. 그래서 현재 그 지방의회의 어떤 행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신 점들이 많으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선점도 상당히 있어야 할 거다. 이렇게 좀 느끼신 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손진영 당선자께서는 현재 지방의회에서 좀 어떤 것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이제 겉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보는 건 조금 차이가 있을지 다르겠죠.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의회를 보통 주민의 대표 기관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지금의 시의회 그리고 제가 밖에서 본 어떤 모습은 주민의 입장에 대해서 분석하고 뭐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역할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었고요. 물론 의원 개개인이 그 역할을 뭐 바로 당장 고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시의회가 이런 역할을 전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이나 구조가 좀 더 갖춰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공약에도 낸 내용이긴 한데요. 이 질문하고 딱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많이 가는데요. 네. 그 연수에 대한 주민들의 곱지 않은 눈빛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의료 현장에서는. 네. 네. 연수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어떤 좋은 제도를 보고 그다음에 면밀하게 관찰한 다음에 필요하면 익산시의회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연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연수의 내용이 다분히 형식적이고 뭐 외유성, 관광성 이런 식으로 늘 표현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도 좀 시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그런 점, 지방의회가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활동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점이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인데 신용 당선자께서도 좀 이런 점만은 좀 개선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 활동을 해보지 않아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보면서 느꼈던 것이 거대 정당과 소수 정당 네. 그리고 무소속 이런 분들과 이렇게 분리돼서 이런 부분들에서 정책이나 좋은 올바른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대 정당의 힘을 빌어서 뭐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무리한 정책 통과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겠고
또 소수정당이나 그 무소속의 의원들의 그 좋은 정책에는 올바른 정책이라 한번 같이 협치해서 포용하는 그런 의회가 되면 어찌하냐,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초선 의원으로서 이제 활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당선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당선 사례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첫 의정단상에 오르는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그리고 시민들이 좀 다짐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당선자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경청하겠습니다. 올바르게 보겠습니다. 보고 듣고 느낀 점 확실히 전달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소통할 수 있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질책,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준영 의원께서는 어떤 네. 다짐을 하겠습니까?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 실망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커서 좀 작지만 진보 정치의 어떤 희망의 불씨를 저한테 하나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점 불씨가 광야를 불태운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런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공적 책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 내내 보여드렸던 그 모습 그대로 좀 더 발로 뛰어서 의정활동으로 주민들께 보답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초심을 잃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셨는데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당선된 신용 당선자 그리고 손진영 당선자 등 이 두 분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의욕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을 비롯한 새로 지방의회에 진출하신 지방의원 당선자들의 의정활동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익산시의원 당선자 신용 당선자 그리고 진보당 익산시 의원 당선자 손진영 당선자 이렇게 두 분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